자, 전국에 계신 경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 4 진행 임순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원정일 위원 박 소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임승진이가 이 반팔 티를 입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입고 와서 제가 항상 입는 게 남색 자켓인데 너무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벗었어요. 남색에 파란색 조합이. 그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 주도 6월 16일 금요경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6월 셋째 주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저희 3명 모두 준비 열심히 하고 또 방송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송을 통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오크스 내려갔던 서울말들을 완전히 쓰레기들을 내려갔다라고 혹평을 했잖아요. 네. 제주의 하늘이 서울에서 내려간 제주의 하늘이 우승을 해버리면서 참 뭐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았고 한편으로는 쪽팔리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역시 경마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봤던 그 박대영 조교사님 쪽에서 굉장히 좀 서운해했다고. 야, 우리말은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그래서 아무튼 방송을 통해서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마주는 일본 애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주한테는 뭐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빠요? 뭐 이렇게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뭐 사과 다 끝났으면 좀 빨리 하지 뭐. 뭐 맞추지도 못했네요. 뭐. 그럼 맞춘 사람 있어요? 39만 배. 몇 명이 따그더라고. 100원, 200원 산 사람이 다라고. 아니 예상가 말이에요. 예상가 중에 뭐 200원 산 사람이 다라는데 예상가 어떻게 그렇지. 내 팬 중에서도 삼복승 500원 샀다고. 17,000 몇 배였죠. 17,000. 그래서 뭐 400만 원을 넘게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삼복승은. 예. 그래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맞췄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냥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스포츠 선배 대상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6월 16일 자 금요경마 정복조 시즌 4 지금 바로 스타트하겠는데 승부처는 공지 말씀을 좀 드려야죠. 우리 원정일이가 5경주, 8경주 준비했고요. 박 소장이 7경주, 10경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임승진이가 3경주, 9경주 준비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6일 금요경마 지금 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안말경주 3세 이상마입니다.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앞으로는 뛸 말들이 꽤 많이 출전합니다. 좀 인기를 모으고 고전하고는 있어도 4번마 바로네스 역시 꾸준히 지금 단거리에 이제 앞으로 매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마필로서 1000m 정도는 언제든지 돌파가 가능하고 게이트 조건도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고 비슷한 순발력과 끈기를 갖춘 마필들이 꽤 많이 출전하는데요. 그 속에서 일단 최근 경주만 놓고 본다면은 금빛공주 6번을 달고 있는 금빛공주가 좀 부실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답보변환도 이렇게 안정감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1000m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스피드만 가지고도 초반 전개만 잘 풀린다면은 충분히 꽂힐 수 있고요. 특히나 직전 경주는 역시 선행을 못 가고도 물론 이제 전사의 후위한테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역부족이었지만은 나머지 마필들한테는 또 무난하게 끈기로 튕겨내는 모습 봤을 때는 이번에는 뭐 선행 가능성도 거의 한 30-40% 정도는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최시태 기수와의 호흡도 좋았던 만큼 배팅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먼저.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앞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편성이다. 그거를 조금 좀 강조를 해서 드릴 텐데요. 망상화면을 좀 씌워놓고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게이트 밀려있지만 10번마 블레스 유라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성건이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요. 어찌되었건 발빠른 선행마들이 물론
이 네츠게이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망사가면까지 좀 신청을 해놨고 어떤 마필의 좀 변화, 모래에 대한 적응력 등을 좀 키워놓고 들어오고 있는 10번마 블레스유인데 좋은 거는 이제 조성곤 기수 안장으로 교체가 됐다라는 거죠. 앞에다 갖다 붙여놓을 수 있는 능력은 조성곤 기수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5번, 6번이 조금 더 빠르기는 합니다만 외곽으로 빠르게 붙어줄 수 있는 10번마 블레스유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번, 6번 그리고 10번 이런 애들의 설명이 나왔고요. 나머지 애들 중에 지금 처음 뛰는 망아지들이 몇 마리 눈에 띄는데 1번, 2번, 7번 기쁨사랑, 댄싱비카, 디어킨 이런 애들은 아직은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데뷔전 때는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5번만 해운대 여걸의 선행 가능성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는 말이고 이번엔 또 조인권이 초반 스타트에서 아주 빡빡하게 몰아내는 조인권의 등짝이라면은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고요. 8번막 경연한 질주라는 말이 너무 작아요. 400kg 간 넘는 말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체중까지 빠져버리면서 그나마도 작은 말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체중을 좀 보강을 하고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해서 체중을 좀 보강을 하고 좀 단단해져 나오는 상태라면은 8번막 경연한 질주까지도 관심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200입니다. 6등급의 11마리입니다. 여기는 3세 이하마 편성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느낌입니다. 조교 우수 마필로 보고 있는데요. 6번마 행운 스토리라는 마필입니다. 1등급 푸른에이스랑 병합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말이 고장이 날까봐 이제 따라가다가 상위군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을 하면서 이 하위군 마필들이 이제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격 차이가 많은 뭐 1등급, 6등급과는 병합을 잘 실시를 안 합니다. 마필 보호 차원도 있고. 근데 이게 1등급 푸른에이스랑 병합을 하는데요.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경주 유현명 기수로 안정에 교체가 됐고 호흡도 맞춰봤고 인기마로 팔리고도 부러져봤고 뭐 어찌되었건 최근 들어서 강한 조교를 하고 나오는 6번마 행운 스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장. 2번마 썬더돔을 현장까지 조금 더 살펴볼 1순위 마필로 일단 도전권 세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은 해피투어가 썬더돔을 잡는 걸음이었죠. 썬더돔은 잡히는 모습 속에서 2착을 버텼기 때문에 그 정도 뛰어갖고는 안 되겠다 싶을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이제 데뷔전 치르고 나서 마필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한 달 전 모습만 가지고 거기에 고정태로 요거는 안 되는 말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번만 해피투어도 지난번에 그 조교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뛰어줄 마필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2번만 썬더덤을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1순위로 저 개인적으로 꼽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말이다. 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원정일이 의원이 언급했던 이번 행운 스토리는 저도 정말 이번에는 딱 걸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실전 4번을 뛰면서 한 번도 정상 주기로 맞춰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골막염, 뭐 인대, 뭐 이런저런 뭐 잡다한 질병으로 인해서 4번 모두 출전 주기를 못 맞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정상주기 출전에 아까 우리 원정이가 언급했던 1군말 푸른 에이스랑 아웃실까지 때릴 정도로 말이 정말 끝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6번만 행운 스토리는 이번에는 찬스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나머지 말 중에 이제 19조 말 3번 럭키노바도 데뷔전 때 곧장 1200을 돌려버렸던 능력 사이즈를 보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3번 럭키노바 역시도 필수 관심망 아닌가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11마리인데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금요전마 첫 승부이자 방송 준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인기 1위가 아마 4번 라이징 어게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끈기도 갖춘 마필이기 때문에 현등급에서는 언제든지 막권을 살 수 있는 자력 우승 도전이 가능한 그런 전력으로 분류됩니다.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대 모습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전혀 이상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경험을 해본 1300m 거리라면은 코스도 좋고 외면할 이유가 딱히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경주입니다. 오늘 네. 4번을 중심으로 이제 2번, 3번 뭐 이런 마필들 좀 팔려줄 텐데요. 저는 요 마필의 좀 변화를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편성, 요 정도 똥구미 편성이면 뭐 7번마 승승장군도 있겠습니다만, 자 9번마 게이코우지 요 마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아요. 앞에다 갖다 붙여놓는 느낌도 좋고 버티는 느낌도 좋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센 편성이 만났고요. 앞에 갈 수 있는 편성에서는 또 늪발주를 해버렸고 직전 경주.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호식이라는 안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조교를 하면서 뭐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탄력적인 어떤 발걸음 강구보시에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는 이호식의 안장 교체 9번마 게이코우지가 배당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게이코우지가 아니라 게우지코지예요. 게우지코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게이코우지. 게이코우지? 게우지코지 안 가봤어요? 제주도? 처음 들어본. 제주도에 그 저기 지명이었어요? 예. 게우지코지. 예, 제주도에 그 게우지코지라고 뭐 아무튼 있어요. 그 지명입니다, 지명. 게우지코지. 예, 지명인지 아니면 그 무슨 뭐 관광 저희 상품인데 아무튼 뭐 거기 뭐 어떤 아무튼 그 뭐 그쪽 보고 게우지코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코지 해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주도에. 무슨 뭐 엄지코지 아니 뭐 있잖아요. 무슨 그 코지우지 아니 아무튼 자 아무튼 잘 모르는 거 게우지코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우리 원정일 의원이 게우지코지를 방송에서 일단 까버렸는데 임승진이가 좀 헉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헉 내지는 헐 이런 말을 속으로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4번 라이징 어게인은 뭐 좋죠. 지난 5월달에 뛰고 안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제거를 받았는데 비카 잠하고 1억 1천만 원짜리 또 말값이고 또 특별한 악벽으로 기대는 게 아니고 힘이 좀 덜 차서 기대는 거기 때문에 역시 박 소장의 내용 그대로 좋게 보고 있고, 자 나머지 말 중에 은근히 바람잡이들이 좀 몇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노림수 말까지 제가 서두에 보여서 완벽하게 뭐 거의 오픈을 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3경주를 방송 준매인으로 때려내겠고, 뭐 임승진이가 아무리 뭐 방송에서 오픈했어도 정말 충분한 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과 상황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방송 준매인으로 해서 강력한 승부로 승기를 좀 잡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의 11마리인데 여기는 3세 이상 편성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6번마 비바 빅토리를 뭐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의외로 올대가리로 팔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배팅 가치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비바 빅토리라는 마필은 데뷔전 이후로 이제 3번 뛰었죠. 데뷔전 포함해서 3번 뛰었는데 데뷔전 2번째 그리고 직전 경주까지 정말 운이 없는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주 내용 자체가 그래요. 순발력 충분히 있고 현 등급에서 언제든지 쌍대가리 칠 수 있는 순발력과 끈기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해 볼 만한 편성을 만나지 못했던 정말 불운의 아이콘 같은 마필이다, 이렇게 봅니다. 간단히 뭐 직전 경주도 오픈 더 스카이를 만난 것 자체가 불운이고 오픈 더 스카이가 1번을 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번 경주는 안쪽에는 뭐가 없네요. 그래서 6번 비바 빅토리의 늘어난 거리지만 앞장 뜨는 것으로 해서 돌파해내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먼저. 네. 1300m라 그런지 역시 뭐 발빠른 마필들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10번마 더 원더풀이 또 인기를 모을 텐데, 왠지 이번 경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인기마 추천드리기 싫은데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부진마들 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배당은 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번마 문화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윤의 감량을 좀 안장을 좀 시켜놨고요. 4월 7일날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정도윤인데 직전 경주의 어떤 조교 패턴은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유현명 기수 안장에 인기 팔리고 부러졌는데 이번에는 정도윤이가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잡고 상당히 칼을 가는 어떤 모습이에요. 자 5번마 문화대로 말씀드립니다. 5번마 문화대로. 6번마 비바 빅토리 이호식이의 안장 교체. 요즘에 이호식이가 이제 서서히 이제 제대로 된 능력을 네, 잘 타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부산 뭐 조교사들이나 마주들한테도. 그러면서 이제 요소에 이호식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비바 빅토리, 또 5번 문화대로의 설명까지 나와줬고요. 나머지 애들 중에 이제 10번마 더 원더풀이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은데, 바깥으로 빠가시기 하는 악백이 있잖아요. 3상 코너를 돌아 나올 때 항상 바깥으로 좀 삐집니다. 자, 그게 문제예요. 번호까지 10번으로 외곽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과연 최시대가 얼마만큼 그걸 제대로 제어를 하느냐, 그걸 제대로 단도리를 하느냐. 단도리를 못했을 때는 거리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주 조건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까 우리 원정일이가 10번 더 원더풀이라는 인기말을 좀 찝찝하게 생각한다라는 투의 멘트가 나왔는데 저 역시도 뭐 그쪽에 공감을 좀 하겠고요. 나머지 말 중에 저는 1번 통합불패요. 데뷔 초에 뼈 조각 제거 수술로 인해서 데뷔가 늦었습니다. 4살에 돼서야 데뷔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또 무릎 쪽에 수술을 하면서 오랜만에 나왔죠. 체중까지 한 20몇 킬로 빠져버리면서 몸도 마음도 아닌 시쳇말로 그러한 상황을 보였던 게 1번 통합불패인데 이번에는 모처럼 만에 또 정상 중입니다. 그리고 하만시기가 요즘에 말 타는 거 보니까 부산 내려가서 뭐 예전에 그 신인 때 뭐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있는 듯한 말모를 보입니다. 매경주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말모를 보여주고 있는 게 하만시기라서 저는 1번 통합불패 쪽에 변수 가능성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 암말 모두 1말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금요일만 방송 준비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배다리 허니의 선행 1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선행 1순이고 또 선행 이후에 배다리 허니가 뭐 스스로 무너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하나 갖다 비벼야 되는데 뭐 육룡이도 그렇고 다들 그 끝까지 입상권 진입을 완성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중반부에는 힘을 좀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최단 거리를 하더라도 그냥 무식하게 배다리 허니를 한 바퀴 내내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두에 나서는 순간 배다리 허니는 뭐 다리 한 짝 결승선에 걸쳐놓고 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여왕입니다. 3번마 어린 여왕. 제가 아까 4경주 때도 이호식이를 좀 극찬을 했는데 이호식이하고 데뷔 초부터 꾸준하게 호흡을 맞춰오는 말이고 좋아요. 1000m에서만큼은 강점을 보이는 말. 5등급에서는 5등급 1000m에서만큼은 그 누구를 만나도 해볼 만한 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어린 여왕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를 금요일만 방송 준 메인 승부로 준비한 원정일 위원의 시각은 뭔지 듣겠습니다. 네, 자 5등급 1000m입니다. 누가 봐도 참 혼전도가 있는 그런 편성이고 나름대로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1000m에서는 나도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느낌 자체들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10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1000m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경쟁력이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배당판이 충분히 먹을 만한 배당판으로 열려질 겁니다. 자, 물론 말씀드렸던 3번마 어린 여왕이나 5번마 배다리 한이도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 거예요. 자, 그러나 원정일이 놓고 때릴 마필은 이번 경주 3이나 5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 경주는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복귀도 좋고 조교도 좋고 정보도 좋고 다 좋은데 느낌 온 말, 조교 때 어떤 변화적인 부분, 복귀에서의 충분한 어떤 작용 요건, 그리고 현장에서 내용까지
확실하게 조합이 된다라면 이번 경주는 정말 먹을만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자, 인기마로 팔리는 3번, 5번, 뭐 외곽에 7번, 뭐 6번도 있겠고요. 안쪽에 조성군 바람 불 수 있는 2번마 블루댄서도 있겠고, 직전 경주 엄청난 추입력 보여줬던 1번마 영광의 제인도 있겠고, 혼전도입니다. 혼전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들 중에는 충마가 없다. 완벽한 종합지, 완전히 밀려있는 그 인기도에 국한하지 않고, 자, 고놈 놓고 배당 한번 시원하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엄 놓고 배당 한번 시원하게 노려보는데 그게 인기마 쪽은 아니고 가꾸시다. 아나짜리다. 그게 바로 원정일의 오경주 준메인 승부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1000m의 변수 막권, 배당 막권 짭짤하게 안구라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여기도 혼합 4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순간 스타트에서 이제 3코너까지의 과정이 경주를 거의 뭐 결정지을 아주 중대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죠. 선행 후보가 5번 판타스틱 조이도 있고 부경돌풍도 빠르죠. 그렇지만은 7번과 CT7이 저는 더 빠르다고 봅니다. 더 빠르다고 보고 뭐 200m 타임 뭐 이런 거 제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한 2-30m를 빠르게 스피드를 붙여나가는 그런 그 실루엣이라고 하나요? 주행의 움직임 자체가 이 CT7이 이 3월 10일 날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당시에도 빠른 마필도 정말 많았습니다만 그냥 어린아이 진짜 손목 비틀듯이 그냥 넘어가 버렸죠. 순간 스타트로 5번, 6번을 다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CT7을 배팅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원정. 네, 저는 추임마 쪽에 한번 포커스를 좀 두고 싶어요. 막판에 이제 어차피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막판에 힘있게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안쪽 1번마 슬블리, 그리고 요동을 하면서 좀 늑발하면서 아쉬움을 보였던 3번마 습 두 마리를 좀 노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안쪽에 3번마 습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휴양을 갔다 와서 직전 복귀 전에서 발주기 내에서 굉장히 심한 요동과 함께 발주기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최은경 기수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힘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내용도 없었고 완전히 뭐 경주를 포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상현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되면서 부담 중량은 좀 올라왔는데요. 마필 조교 내용은 전혀 뭐 문제가 없네요. 발주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갖고 나오는 상황인 것만큼 뭐 앞선 가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업의 선임력에 이어질 수 있는 라스트 한 발 직전에 아쉬웠던 발주까지 보강하고 나오는 만큼 안쪽에 3번마 수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7번 CT7하고 3번마 수업 두 마리의 설명이 나왔고요. 6번마 부경돌풍 같은 경우는 말이 너무 작습니다. 부담 중량 55가 되면서 부담이 아닐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뭐 선행을 뭐 최적으로 갔습니다만은 뒷심 부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딱히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부경돌풍 인기 모으면은 저는 컷오프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5번마 판타스틱 조이는 좋잖아요. 4군에 올라와서 한 번은 1600, 한 번은 1200을 뛰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1000m로 대폭 줄여놓고 자 7번마 CT7하고 한 맞짱 한번 까보자 라는 마방의 의욕, 마방의 어떤 기대감이라 그럴까요?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5번 판타스틱 조이가 1000m를 내리고 나온 만큼 아주 강력한 승부가 기대된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800에 3등급의 10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7경주를 조금 이제 중반부 경주인데 금요 승부처로 메인 승부로 정목주 방송의 메인 승부로 선정했습니다. 이건 좀 들어간 시간이 투자를 좀 많이 한 그러니까 이제 분석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적중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긴 시간 공부했던 만큼 어느 정도 자신도 있는 그런 경주예요.
자, 4번마 영웅볼트까지는 최종적으로 막권용으로는 볼 수 없는 마필이죠. 4번 영웅볼트가 과거에는 좀 뛰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초반이 느린 대신에 직선 걸음은 잘 나오던 놈이라서 살아나기만 하면 되는데 훈련시 모습은 지난번부터 깨작깨작 살아납니다. 그런데 실전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앞선이 다 죽는 그림이 아니면은 영웅볼트가 올라오는 그림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말 상태는 일단 좋습니다. 결국 10번만 마추픽추 안 되고 5번부터 9번까지 딱 5마리 싸움인데 5마리가 또 다 될 것 같은 자막이다라는 게 문제죠. 자, 이 가운데에서 지금 1점 마방에서는 7번 하이퍼루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놓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도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어떤 가능성을 또 자신감을 다 갖고 출전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전개 삑사리가 나올 수가 있고 오버페이스로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번 7경주 5마리가 뛰는 그림을 가지고 제가 정말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 가장 2차권에 입상하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 놈을 축으로 확실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입상 가능성이 적은 2마리를 최종적으로는 탈락시키는 그런 배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적중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최근까지 그러니까 직전 경주까지 뛰었던 이 승급한 마필들 그러나 이제 포인마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런 마필 가운데에서 분명히 현 시점 우열이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안 되는 포인마 자르고 되는 포인마 살려놓고 자, 코리안 더비에 출전했었던 9번마 태양의 신화까지 해서 딱 3마리만 가지고 이번 7경주 메인 승부답게 좀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주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정복조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한고라를 하고자 열심히 준비한 경주라고 합니다. 5, 6, 7, 8, 9 5마리 중에 2놈은 최종적으로 컷오프 시키는 걸로 하고 입상 가능성 높은 쪽에 3마리를 갖고 제대로 된 갬블을 걸어보고자 한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또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함께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짭짤하게 한구라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600입니다. 5등급 경주가 11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금요일조만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5등급 1600m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걸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나름대로 성적을 보였었던 마필들이 뭐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뭐 마하 임팩트도 최근 들어서 1600m 2번의 입상 뭐 무시할 수 없겠고요. 뭐 그레조아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 뭐 단독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 외곽에 있는 10번마 퀸즈 블릿 19조에서 9번마 스톤 블레이드 자 이러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6번마 노블레스맨도 있네요. 이호식이 오늘 뭐 하루 종일 이호식인데 이호식이도 인기를 모을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인기를 이렇게 쭉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의 어떤 전력들이 탄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차를 딱 펴놓고 보시겠습니다만 중심을 놓고 들어가기에는 요게 좀 부족한데 요걸 놓자니 요게 좀 부족한데 요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예요. 그러나 보여주고 있는 액면이 또 좋기 때문에 인기를 모은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액면상의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는 경주지만 저는 딱 한 마리밖에 안 보입니다. 딱 한 마리밖에 안 보여요. 자 그놈이 오늘 이번 경주에 그레조아가 있기 때문에 선행은 못 가더라도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가 있고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친다라면 인기 모으는 마필들이 어떤 라스트 걸음 1600m에서의 어떤 도전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라스트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경주의 조건이나 편성, 액면상의 인기마들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편성의 조건을 잘 만났고요. 편성의 조건이 잘 만난 만큼 레이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도전적인 어떤 모습도 확실히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이번 경주는 확실하게 만회할 수 있겠다. 그럼 놓고 인기만 팔리는 거 몇 도 있는데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붙여놓고 강력하게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놈
까지 정리해서 후반부 8경주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때리고 받치고 배당 999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산 8경주는 우리 원정일이 준비한 방송 메인인데요. 마지막 멘트가 특히나 좀 머릿속에 남습니다. 999 배당까지도 계산에 넣고 있다라는 게 정말 확 내리에 꽂히는 그런 상황. 스치기만 해도 뭐 한고라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정일의 계산 속에 금막꽃만 제대로 나와준다면은 스치기만 해도 한고라가 되는 그런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8경주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금원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경주고요. 1300입니다. 4등급의 10마리인데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한 금원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또 개인적으로는 한고라를 좀 해야 될 상황인데 아까 제가 준메인 때는 뭐 대충 다 오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특정한 말에 대한 설명을 좀 안 했었는데 제가 9경주는 제가 좀 설명을 좀 아예 그냥 오픈을 좀 하겠습니다. 3번마 최강 드림을 이번엔 놓고 때릴 겁니다. 여기 나오는 7번마 느레랑하고 지난번에 같이 붙어서 느레랑이 1등을 하고 최강 드림이 2등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는 3번 최강 드림이 7번 느레랑은 무조건 이긴다. 다시 말해서 7번 느레랑은 못 와도 3번 최강 드림은 온다. 확신을 갖고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3번 최강 드림을 갖고 승부인데요. 그 이유는 뭐 번외상은 안 하죠. 게시판과 현장 속보를 통해서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고 3번, 7번이 들어오면은 뭐 좀만 먹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7번만 느레랑이 부러지면서 나와주는 그 배당 노리는 게 포인트인데 딱 한 마리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뻔히 보여주는 6번만 난다돌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선행까지 가서 쥐어짠 능력이기 때문에 6번 난다돌이까지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입장이고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7번만 느레랑을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노림수 말이 있고 또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끔 이번에도 준비까지 아주 제대로 하고 나오는 말 체포해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강력한 승부를 때리겠고 사실상 때리고 받치는 두 방이 될 것 같아요. 37 들어오면 번전만 하시고요. 좀만 드시고 7번만 느레랑이 잘못되는 그림 속에 노림수 한 방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방송 메인으로 임승진이가 준비했습니다. 9경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200입니다. 2등급의 12마리인데 여기는 또 우리 박 소장이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게이트가 좋아지면서 이번만 트리플 파티가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직전 경주가 이제 2등급 승급전의 어떤 모습 반지의 제왕을 코 차이로 이기지 못하고 입상권인데 이번 경주 뭐 역시 1200m 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만만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게이트 조건이 좋았을 때는 좀 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봐요. 안쪽에 2번마 트리플 파티의 게이트 조건을 좀 더 세게 보겠습니다. 임승진이는 10번마 드롭 더 비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점핑 출전입니다. 혼합 3군마 출신인데 예산 3군인데 3군에 나가면은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지난번부터 점핑을 했는데 직전에도 뭐 여기 나오는 트리플 파티, 영토대왕, 아주체왕, 드롭 더 비트 이런 애들이 우르르 들어왔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번에 다실바의 재기승이라면은 저는 그 순위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10번만 드롭 더 비트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10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내용은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그 메인 승부만큼 또 요 10경주도 준메인 승부처도 좀 주중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지금 언급이 나온 마필이 트리플 파티하고 10번마 드롭 더 비트인데 재밌는 것은 이번 경주가 가능성도 있고 불안 요소도 있는 마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의 한 두세 마리 빼고는
두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 빼고는 두 마리는 다 불안 요소만 있는 거고 나머지 마필들은 불안 요소하고 가능성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영토대왕도 유광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사부마 유아 힐레리어스의 강력한 압박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를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트리플 파티가 좋긴 좋아요. 지난번에는 뭐 정말 잘 뛰었고 요번에도 선두권이 나가고 나면은 정말 안쪽에 자리가 텅텅 비기 때문에 꽃자리는 꽃자리인데 직전에는 초반 중반에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자동 힘 안배가 된 겁니다.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힘 안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1번, 4번의 페이스를 쫓아가다가 또 뒤져버리는 아무래도 이제 박재희 기수의 기승술하고 최시대 기수의 기승술하고는 현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염려가 되고요. 전개는 우리 원정희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만큼이나 상당히 좋긴 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사범아 유아 힐레리오스까지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유아 힐레리오스도 흙을 안 맞고 지금 강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만은 마필 자체의 컨디션이 좀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잘라내다 보니까 막권 살만한 게 몇 마리 안 나옵니다. 자, 원틀 막권을 결국 제가 이제 꼽아놓고 있고 오부질이 한 마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체크해가지고 일단 뭐 이빨 들이대겠다라는 내용만 좀 더해진다면은 세 번째 마필로 보고 있는 마필 한 마리 정도만 받쳐가면서 세 방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소장이 지금 말씀드렸던 마필들 다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원틀 막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10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준 메인 승부입니다. 타이틀이 붙여진 경주인 만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7경주 메인에 이은 10경주 준메인까지도 이미 이 주중에 충분히 준비를 했다라고 자신 있게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 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깔끔하게 또 한구라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6월 16일 금요일만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토요일, 일요일 경마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